We take a look at Korean companies that turn crisis into new opportunities. Hello, welcome to Korea 4.0. I'm your host, Chung Se-min. Among Korean universitie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lso known as KAIST, is taking the lead to keep up with a movement by Korean companies that develop their own technologies to make localized products. So today, we will take a look at how KAIST perseveres to help with technical independence as well as localization of components, materials, and equipment. Let's take a look. Trade disput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ve been ongoing ever since Japan made its announcement to remove South Korea from its whitelist back in August. The academia circle is now stepping forth to take action and help SMEs which experience hardship due to the trade disputes. KAIS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a university with erudite scholars and scientists. This institute is taking swift action to help the companies. 150 SMEs were chosen out of the companies that manufacture 1,194 components for semiconductors, energy, and automobiles, and they receive help and advice from KAIST. We visit KAIS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see Korea's independent technology, which can help companies stand up against Japan and its trade disputes. 네, 단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학계 그리고 정부, 산업계 모두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내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기술 자문단을 꾸려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지원 사격을 나선 이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특별히 이제 올해 7월 1일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8월 2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기술을 제공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최우선이지 않을까 해서 8월 2일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바로 8월 5일에 기술 자문단이 발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내 기업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술 관련 도움을 주는 곳이다라고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현재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세계 소재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본이 전략물자라고 알려져 있는 물자 개수가 1,19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국내 주력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되는 품목이 약 1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기술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수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그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들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 자문단에서는 5가지 기술 분과로 이제 나누어서 자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160개 정도 되는 품목들을 기술적으로 나눴을 때는 첨단 소재, 화학 생물, 화공 장비, 전자 컴퓨터, 기계 항공 이렇게 5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과마다 약 20분 이상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총 133분의 교수님들께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산업 협력과는 좀 어떤 차이가 또 있나요? 수출 규제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160개 정도 되는 품목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이 미래 기술에 대해서 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기술 이전하는 그런 형태가 주된 것이었다면 기술 자문단에서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수님들의 어떤 경험과 지식,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해소시켜 드리는데 좀 더 신속하게 해소시켜 드리는 노력하는 것이 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그동안 어떤 기술 자문 일들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특히나 좀 중소기업 입장에서 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술 자문단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떤 문의 전화 그리고 요청 메일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문의 전화나 요청 메일이 온다고 해서 다 자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단이 이제 일본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기술 애로 사항이 해당되는 품목은 17개 정도였습니다. 현재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 제품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도록 노력하는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자문 또는 중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난 만큼 또 계속해서 할 일이 많을 것이고 또 목표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문단장으로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제 자문을 받은 기업들이 그 자문의 성과로 가지고 본인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해서 그것들이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찾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도와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분야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활동이 꾸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찌 보면은 상황이 생겼던 것이고 그런 난관이 부딪혔을 때 기업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압박감이 컸었을 텐데 이렇게 기술자문단 특히나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함께 하셔서 자문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도 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일본 수출 규제로 사회적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또 기술 국산화 아닙니까?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엔드 프로덕트, 그러니까 최종 제품들을 가지고 있죠.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 같은 품목들이죠. 대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초 기반 기술들은 사실 뭐 미국, 유럽, 일본 이런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를 이용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밸류 체인들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고 산업계, 학계 모든 부분에서 연구자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지혜를 모아가지고 꼭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앞으로 미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이나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런 기초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각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를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학생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추구했었는데 앞으로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들이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산업계에서는 제가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요. 항상 대기업과 상생 협력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극복해가지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이 소재 부품 장비가 꾸준히 노력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기술인 만큼 잊지 말고 꾸준히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개발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동안 교수님들 각 연구실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산업화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교수님께서는 직접 창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개발된 기술들을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상업화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자문단에 참여하는 교수님들께서 개발된 기술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실들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카이스트에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곳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이스트 기술 자문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또 현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카이스트에서 이 일본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 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이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이란 좀 무엇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전극 개발 기술은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용량과 그리고 수명 특성을 갖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7배 이상 높은 용량을 나타내는 그런 리튬 황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극과는 그 화학 반응 형식이 달라서 특별한 전극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기술을 저희가 도입하게 됐고 또한 경제성이나 친환경을 생각해서 자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사용한 그런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나노 기술의 2차 전지와 그리고 환경에 더욱더 좋은 친환경 기술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중이시다. 동시에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멋지군요.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성능은 좀 얼마나 놀라운지 앞서서 7배라고 하셨는데 그 만드는 과정 현장 제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가보실까요? 네. 차세대 2차 전지 전극을 만들기 위한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제조 장비입니다.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빛도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고분자가 녹아있는 물질을 저 물방울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1000V 이상의 높은 전압을 가하게 되면 100나노미터의 매우 미세한 섬유질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섬유들은 고온 열 처리를 통하면 탄소 나노 섬유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나노 섬유에 황을 섞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전극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탄소 나노 섬유가 생성이 되고 거기다가 황을 더 넣어서 전극이 만들어진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맞습니다.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갖고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열을 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KAIST has succeeded in developing eco-friendly and cost-efficient electrodes using organic materials. 안녕하세요. 잠시 방해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친환경 소재인 이 삼배 줄기를 이용을 해서 수열 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도성이 있는 미세한 탄소 섬유로 만들어내고 이제 이걸 나중에 2차 전지의 전극 물질로 사용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이 삼배줄기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삼배줄기 맞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성과 친환경성 두 개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으시는 용액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그 묽은 황산이라고 해서 이제 삼배 줄기를 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산성 용액입니다. 삼배줄기를 이 용기 안에다가 넣으셨고 황산을 부어주셨고 그럼 이제 용기를 다 닫고
흡사 굉장히 단단한 무원 도시락처럼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물을 포함하면서 물이 끓는 온도 이상의 온도에 유지해서 특별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걸 수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200도 정도의 온도에 아주 고압이기 때문에 그 고압을 견디는 튼튼한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별한 장치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열 처리를 또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 처리 장치에 넣어서 장시간 열 처리를 하고 나면 특별한 화학 반응을 거쳐서 탄소 섬유화됩니다. Carbonization is done through heat treatment to create carbon nanofiber, which is the last material needed to create electrodes for the next generation secondary batteries. Then, what is the reason behind creating carbon nanofiber electrodes using high polymer solution and hemp? 탄소 섬유를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세대로 생각하는 2차 전지는 그 양극으로 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황의 낮은 전기 전도도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유지하기 위한 탄소 섬유가 필수적입니다. 탄소 섬유는 잘 구부러져서 부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탄소 섬유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황 입자들의 높은 표면적으로 인해서 전기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황의 이론적 용량까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Once the parts are assembled, the next generation secondary batteries are connected to the charger and their performance is tested real time. In addition, a structure analysis tests for the electrodes are also performed. Secondary batteries are a core component for electric cars and electronic equipmen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continue until highly efficient, low-costing next-generation secondary batteries are commercialized. We visited another laboratory to take a look at the ultrasonic propagation imaging system, which is used for spacecrafts, fighter planes, and others in the aerospace engineering sector. 아,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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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 봤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컴퓨터도 있고 로봇도 보이고 네. 하나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개발한 레이저 초음파 전파 영상화 장치입니다. 주로 비파괴 검사 장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레이저 초음파가 어떻게 구조물로 돌아다니는지를 가시화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결함을 가시화해주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빨간 점 보이는 것이 레이저인가요? 네, 레이저인데요. 저게 이제 초음파를 수신하는 레이저입니다. 같은 지점에 사실은 레이저를 만들어내는 레이저 빔도 같이 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 빔이 그 지점에 빨간색 있는 지점에 탁 때리면 거기서 초음파가 만들어져서 저 항공우주 구조물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빨간색 레이저 빔이 탁 이렇게 캡처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저 로봇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항공우주 구조물들은 사실은 저런 평판이 아니고 되게 복잡한 구조로 생겼습니다. 3차원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런 3차원 구조를 이제 거울에 얼굴을 이렇게 대미는 것처럼 이렇게 입사각이 항상 레이저 빔이 똑같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서 스캐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스캐닝이 끝나면 3차원 형상으로 검사한 결과들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로봇과 함께 여기 컴퓨터에도 여러 가지가 뭐 보이는데 네. 어느 것부터 먼저 볼까요? 저쪽에 보시면 방금 네. 검사한 결과들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결함 위치들이나 그 다음에 결함의 모양들이나 혹은 이제 코어가 찌그러진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저 로봇과 레이저 빔의 전체적인 동기화가 이루어져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빔을 쏘고 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0.25mm 간격으로 촘촘하게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결함이 있으면 일찍 나왔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쇄가 돼서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색깔의 변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초음파 기술은 영상으로, 이미지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검사자가 판독하는데 실수를 많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영상으로 계속 재생이 되고 있어서 검사자가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놓치지 않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저 구조물 내부로 흡수되는지 반사되는지 혹은 투과되는지. 아, 여기 뒤에 지금 또 로봇이 있었네요. 예, 뒤에 이제 스캐너가 있고요. 그 스캐너가 한 점 한 점씩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동안 빨간색 안테나가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걸 받고요. 투과되는 양을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알루미늄 판에 까만색 패치가 붙어 있죠. 네. 그 패치가 스텔스 패치라고 해서 전자기적 성능을 개선시켜 주거나 레이더 상에서 보면 저 패치 부분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게 되는 거죠. 아, 노랗게 네, 지금 투명 나오네요. 망토처럼 안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항공우주 구조물, 특히나 대형 구조물 등에 되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외에도 적용되는 분야들이 있을까요? 네. 전형적으로 쓰이는 곳이 레이돔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텔스 구조를 만드는데 쓰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텔스라고 하면 그 전투기 아닌가요? 예, 스텔스 전투기나 뭐 스텔스 폭격기나 기술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조금 가시면서 네네. 보실까요? 네. 네, 보시면은 지금 까만색 패치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레이더에서 쏘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저기에 맞으면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파가 없기 때문에 레이더 상에는 안 보이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초음파라던가 아니면 이런 전자기적 성능 평가 상당히 일부 선진 국가에서만 쓰여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더욱더 국산화를 하기 위해선 뭐 어떤 노력들과 또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사실은 그 선진국에 비해서 방금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게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의 기술보다 훨씬 더 좋거나 비슷한 수준을 항상 우리는 보여오고 있지만 실제 그 시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들이 일본산이거나 독일산이거나 이제 그런 일이 많죠. 일본이 그런 수출 규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이슈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 특히 국산화를 통해서 기술은 충분히 있고 하니까 우리 시장을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주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바꿔야 될 점이라고 보이는 것은 연구의 완결성이 어디까지인가를 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의 완결성이요? 네. 어떤 점을 말씀하시나요? 네, 아까 기초 연구 레벨에서는 전 세계 어느 가도 수준이 비슷하게 해오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시장에 나와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산, 독일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좀 더 완제품을 만드는, 즉 시작품을 만드는 그 수준까지 연구를 계속 지속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끈기죠. 네. 끈기가 필요하고 또 정부 정책도 그런 식으로 인식 개선을 좀 해서 이 데스밸리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연구의 완결성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려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 중에서도 이렇게 카이스트가 선두적으로 국산화 기술의 멋진 또 행보를 보이는 게 상당히 좀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기술력들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Competition among countries for technological hegemony is getting intense day by day, and there is a rising need for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We hope to see more continued efforts by Korean scientists who may go beyond their limits. Now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is week's edition of Korea 4.0. We'll be back with another stimulating economic discussion next week. Thanks for watching.